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6명을 A, B, C, D, E, F라고 칭하겠습니다. 또한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었기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형님. 저는 어느 섬에서 해군으로 복무하다가 4월에 전역한 따끈따끈한 민간인입니다. 그날은 1월 1일, 모든 것이 완벽한 날. 아침에는 희망자들끼리 부대장님과 함께 부대 뒷산에서 일출과 함께 작년에 많고 많았던 사건 사고를 뒤로하고 올 한해는 좋은 기운으로 출발하자는 대대장님의 덕담과 함께 아침에 뜨끈한 떡국으로 배를 채운 뒤 아침 일찍부터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런 기쁜 날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휴가를 나갔던 후임들이 돌아왔기에 사건 사고 많은 부대원들이 전출 가게 되어 부족했던 인원들을 채워나갔기에 이것 또한 좋은 소식이었죠. 정말 간만에 있던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50분쯤? 뭔가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후임이 제가 깬 거를 알았는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땡땡수병님, 땡땡수병님. 아, 무슨 일이야? 교대 늦었냐? 당직은 3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는데 3시를 넘은 시간에 이곳에 있으니 교대에 늦어서 선임을 깨우러 왔나 싶었죠. 하지만 어땠습니다? 응? 당직실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 장난기라고는 별로 없던 녀석이 더 진지해져서 그렇게 말하니 저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1층에 당직실로 가니 있어야 할 통신 당직병인 B는 없고 제 동기 한 명이 심각한 얼굴로 벽에 걸린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병에게 물었죠. 야, B 어디 갔냐? 타령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깔깔 웃었죠. 농담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평소에도 경계근무를 서지 않는 위병소를 보며 타령하고 싶다고 다들 농담식으로 말했으니까요. 지랄하네. 화장실 갔냐? 당직사관님은 또 어디 가고? 그러자 CCTV병은 화면만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왜 뭔데? 화면을 보니 당직을 보고 있어야 할 B가 위병소 정문 앞에 문을 열어젖히고 무언가에게 이리 오라고 손을 휘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B가 활짝 열어놓은 문을 통해 차량 2대가 휑 하고 나가더니 뒤이어 온 차가 B까지 태우고 나가더라고요. 사고가 정지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야비씨, 당직사관님은 수병님들 생활반에서 자고 있습니다. 와, 이 말을 탁 치게 되는군요. 야, 이 미친 누가 나간 거야? A, B, C, D, E, F 다 같이 나갔습니다. 6명. 간부가 알았다가는 부대가 박살날 상황. 저놈들 핸드폰도 들고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화가 났어야 할 말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보관함에 있는 문고리가 헐거워서 건장한 남자라면 힘 좀 주는 걸로 쉽게 열 수 있었기에 병사들끼리 빼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야, 그럼 뭐 하고 있어? 빨리 전화 들어오라고 해. 전화해가지고. 전 이때까지만 해도 조용히 애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무 일 없이 넘길 수 있을 거란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CCTV의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저의 이 한 가닥 남은 유일한 희망은 CCTV병 한마디에 산산이 박살나버렸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전복됐답니다. 아, 전복. 그래, 전복 맛있지.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전복이 된 거야? 한숨이 가득 섞여 물어보니 CCTV병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술을 마셨답니다. 와, 술 마시고 기분 좋아서 차 끌고 나간 거야.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지? 이쯤 되면은 웃음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잠깐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했고 CCTV병 애들이 간부를 깨우고 대장님을 깨우기로 했습니다. 저나 제 동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병사딸이가 어떻게 해볼 사이즈가 아니게 되었죠. 와, 보고형 카페에다가 썰올리면 개꿀잼이겠다. 다시 생활반에 돌아가서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땡땡수병님, 땡땡수병님. 부임 하나가 저를 또 깨우더라고요. 왜? 당직 들어가시랍니다. 나 오늘 오늘 A수병인데 타령했답니다. 이 아이는 어제 저를 깨운 후임과 다른 후임으로 제가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죠. 감이 쉬워! 금방 내려간다고 해! 씻지도 못하고 옷 갈아입고 내려가니 부대 대장님하고 간부 전원이 당직실에 있더군요. 됐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직병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으니 간부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다 보니 어제 타령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사람 새끼들이가 그 성격 좋던 부대장님이 욕을 하는 게 들려오니 이건 작년에 말 못할 여러 사건으로 간부 9명을 제외하고 약 31명의 병사들 중 9명이 날아가서 22명으로 부대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 22명에는 휴가자 및 경기 근무를 서지 않는 직별도 포함되어 있으니 부대 근무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요? 그 결과 6명의 대탈주극이라니. 설상가상으로 당장 저 6명을 당직에서 제외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셋이 그쯤 간단히 조사를 받은 A와 D, 그리고
CCTV 병이 당직을 교대하러 왔습니다. 저는 제 가장 큰 궁금증인 술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봤죠. D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랑 E랑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서 부대 밖에 숨겨놨습니다. 가져오는 거야. 뭐 물펌프 끌 때 슬쩍 나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저희 부대는 섬이라 그런지 밖에 물을 끌어오는 물펌프가 있는데 그걸 키고 끄는 걸 병사가 있습니다. 와, 미친. 어떻게 됐어? 아니 어떻게 된대? 모르겠습니다. 일 다 운전하고 있던 뭐 C 수병만 술 마신 걸로 하기로 했고, 아니 C 걔는 다른 부대에서 술 마신 걸로 들켜가지고 전출 온 애잖아. 개벌은 남모 준다고 C는 전에 있던 부대에서 몰래 술을 반입해가지고 마신 게 들켜가지고 저희 부대로 전출을 온 녀석이었고, 나중에서야 간부를 통해 알게 된 거지만 C는 이미 사회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녀석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사건 재미는 있었지. 예, 맞습니다. A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D. 미야. 가능만 했다면은 다 두들겨 패버리고 싶었는데 이틀 뒤 대대에 군경이 날아와서 여러 조사를 해갖고 위 6명은 일주일 뒤 함대 쪽으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부들이 그 이후 저희 부대원들을 잠정적 범죄자들로 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 저는 그냥 넘어갔을 온갖 시덥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아침 안 먹는 걸로 은근히 눈치를 주는 등의 시비를 걸어와 간부와 병사들 사이가 틀어지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왔죠. 6명과 연락하는 후임들에게 그것들이 대대에서 당직도 한 달에 한 번 쓰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개꿀을 빨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건 저 6명인데 왜 군생활 잘하고 있던 우리가 피해를 봐야 했는지. 전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그 6명의 소식은 군 검찰한테 넘어갔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간부들도 병들도 쉬쉬하는 분위기였기에 물어보기 조금 그런 상황이었죠. 마지막으로 기사 링크 남기며 글 마치겠습니다. 처음 써보는 글이기에 설명도 부족하고 재미도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만약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면 쥐콩만한 부대 해군 참모총장이 떨어진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대답해드릴게요. 와, 진짜네. 진짜 뉴스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부대 이동 썰과 그린 캠프 썰을 올렸던 손가락 가벼운 베이모스입니다. 때는 2019년 3월 일병 말이었습니다. 상병 진급을 2주 정도 남겨놓은 채 아껴두었던 1차 정기 휴가와 2차 분할 휴가, 포상까지 한꺼번에 써서 나가려고 기대를 하고 있던 때였죠. 나갈 때는 일병이지만 복귀할 때는 상병.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내심 큰 기대를 하면서 휴가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병 달기 바로 직전에 말년들이 말추를 우르르 나갈 때 동시에 신병 위로 휴가를 나가는 타이밍들이라 자연스럽게 원래 분할 정기 휴가를 나가려 했던 인원들이 줄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도 뭐 휴가는 저와 한 달 차이 나는 동기 후임이 같이 군에서 실시하는 독후감 대회 나가서 상을 탄 적도 있고, 통신망 복구한다고 개인 정비 시간 다 날려가면서 작업을 한 것과 주말에도 작업을 많이 나간 적이 있어서 포상을 어느 정도 좀 모아놨었고, 여름에 예초병을 물려받을 계획이었고, 저는 이왕 이렇게 모인 거 나중에 천천히 한 번에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휴가 밀린 거 차라리 정기 회박을 한번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략 열흘이 지난 후 저는 금요일 일과를 째기 위해 동기 3명과 같이 사단 의무대 상병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단 의무대에서 저는 동기들과 검사 직전까지 의무대 내에 PX에서 냉동 배 터지게 먹고, 흡연장 근처에서 짬타이거랑 놀다가, 검사 시간 되면은 저희를 통제해 주시던 군의관님을 따라서 계속 검사과를 옮겨다니면서 검진을 받았고 별 문제 없이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외박 나갈 생각에 신이 났죠. 저희 부대는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진짜 PC방을 제외하면 모텔, 외식할 만한 식당, 노래방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로 30분을 나가야 되는 인적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무언가. 지금 우리 위수지역 어디까지였냐? 우리 양구, 춘천, 홍천까지 확대됐을걸 아마도? 야, 일단 양구는 패스. 물가 존나 비싸 거기. 솔직히 나도 짠장이야. 양구는 너무 비싸. 야, 그러면 우리 내일 점프 뛰자. 그럼 그 전에 내일 모레 당직사관 누구였더라? 내일이랑 모레 당직사관은 운영소 대장님이랑 지원 이소 대장님 아니었나? 사령은 우리 중 대장님이랑 수동 대장님일 거고. 야, 잘됐네. 개꿀이다. 그러면은 그 인간들 우리 위치 천역 파악 안 할 거잖아. 그냥 내일 다 점프 뛰어버리자. 아니, 가더라도 어느 지역으로 점프 뛸 거냐 뭐 생각은 정해야지. 동서울 터미널로 가자. 그럼 거기 가서 생각해보는 건 어때? 아니면 나 내일 가족들이랑 5일 동안 잠깐 지방 내려가는데 우리 집 갈래? 그렇게 저희는 A의 제안에 A의 집에서 하루를 묵고 근처에서 띵까띵까 놀다가 복귀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희는 외박증을 받고 위용소를 통과하자마자 미리 예약했던 콜택시를 타고 30분간 달려서 땡땡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야, 아침에 이삭 토스트나 순댓국 어때? 에이, 그냥 우리 집에 가면은 근처에 애슐리 있으니까 그 애슐리 가자. 그렇게 저희는 아침을 굶고 바로 서울에 있는 애슐리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는 A의 집에 시내버스를 타고 A의 집 근처로 가고 가장 가까운 애슐리를 찾아서 갔죠.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퍼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제 폰에 진동이 울리면서 운용소 대장 땡땡땡 소위.
아이씨 소댐이네. 야 다들 조용히 해봐. 혹시 모르니까. 독신보안 정보통신중대 일병 땡땡땡입니다. 트수야 운영 소대장인데 지금 화상회의에서 비상 상황 터졌어. 난리 났으니까 지금 당장 복귀. 소대장님 무슨 상황이길래 갑자기 복귀하라고 하십니까? 농담도 지내주십니다. 하하. 우리 상급 부대에 있는 4단 의무대 있지? 거기 군의관 한 명이 실종됐어. 아이 소대장님 장난하지 마십시오. 재미없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놀러 나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유 뭐 어떡해. 그럼 여기서 얼굴이라도 깔까? 안면위장 다 했어 우리.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왜 뭔 일인데? 하시샤 우리 복귀해야 돼. 됐어. 아니 왜? 사단 의무대 군의관 한 명이 실종됐다. 타령인지 어디 술 처먹다 안 들어간지 몰라도 일단 실종됐다니까 소대미 얼굴에 휘장 개빡세게 했더라. 저희는 그렇게 H리에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아까운 돈만 날리고 바로 터미널로 가서 행여나 외박 점프한 거 걸릴까 봐 불안하고 달달 떨면서 가는 내내 저희는 긴장에 휩싸였지만 아무 일 없이 그대로 뻗어서 잠들었습니다. 눈 떠보니 땡땡 터미널에 도착했고 저희는 간부에게 다시 전화를 드린 뒤 택시를 타고 다시 부대로 복귀. 그리고 중대로 돌아가 보니 여태껏 전화 통화를 했던 소대장님 말이 거짓인 줄 알았는데 모든 인원이 완전 군장에 더블백을 싸놨고 안면 위장까지 실시한 상태였으며 개인 화기와 공포탄까지 불출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다수의 인원들이 이미 부대 위병소 안 밖을 돌아다니며 수색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소대장님이 저와 B에 기어오시더니 드수랑 B는 일단 복귀한 애들이랑 같이 휴대폰 불출해가지고 집에 먼저 연락하고 전화 다 하고 나서 바로 무선병이랑 본부중대에 있는 정보 작전과 인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차량 타고서 매복 지점으로 가서 인원들 교대해줘. 매복 나가는 애들이랑 순찰 경계 병력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연대로 가서 읍내로 나간다. 그렇게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안면 위장을 하고 공포탄 20발이든 탄알집 4개를 전투조끼에 넣고 나머지 하나는 K1A 기관탄총에 결합한 상태로 차량까지 죽어라 뛰었고 차량이 출발한과 동시에 우선 반장님에게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반장님 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저희가 외박 나갔다가 갑자기 상황이 터지다 해가지고 지금 일단 복귀를 했는데 다른 간부님들이랑 정확한 전파 사항을 듣지를 못했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혹시 너나 B 중에 군의관 본 적 있어? 예 봤습니다. 이분 저랑 다른 애들 어제 상병 건강검진 갔을 때 저희 4명 통제해주던 군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타령했다. 진짜 타령했는지는 아닌지는 몰라도 상급 부대에서 이 군의관을 타령 처리했다. 화상회의에서 전달 사령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원래 내일 오전까지 당직 근무인데 전날 당직 근무자가 이 군의관 출근을 안 해가지고 전화도 여러 번 하고 받지를 않고 인근 CCTV나 지인들 가족들을 통해서 행적을 물었는데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이 오늘 오전 5시 10분 자기 간부 아파트에서 비무장 상태로 모자 미착용, 안경 착용, 상의는 녹색 후드티, 하의는 흰색 줄무늬가 입혀진 검은 아디다스 추리링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고 하니까 너네 이 인상착의 잘 기억해라. 잠깐만 보상이니까 알았지? 너희가 이 장교를 발견했는데 도망을 간다. 그럼 그냥 단발로 놓고 공포다가 가이겨. 저희는 그렇게 차량이 안 보이는 구석에다 주차시켜놓고 총을 거치하고 매복하고 있었죠. 시간이 점점 흘러 22시 어둠이 쫙 깔리고 때는 3월 말을 달려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불을 피울 수도 없어서 저희가 의지할 만한 장비라고는 핫팩, 방한 장비, 핸드토키, 그리고 PX에서 파는 LED. 수색중대나 최전방 수호병들, GOP 근무자들, 아저씨들처럼 조준경이나 약투경 같은 광학 장비, 발열조끼 같은 거는 저희 중대에 재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출발했던 저희 중대 무선병들은 다른 지휘소 텐트로 흩어진 상황이었고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거라고는 제동기 B와 본부 중대 정작병 아저씨 2명 그리고 교본과 훈련소에서 배웠던 어제는 지용지물을 기억하고 밤에는 소리에 집중해라 누가 썼는지는 몰루 이 3가지만 의지한 채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교대라고 해봐야 정작병 아저씨들과 3시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2교대 근무를 섰고 저와 B가 다시 투입된 오전 4시를 넘어가는 시간. 샤비 존나 졸려 죽겠네.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외박 중이었는데 뭐하고 있었을까? 야발 외박 얘기하지마. 진짜 복귀한 거 아니 존나 억울해 죽겠다. 뭐 네 말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좀 술 마시고 다 뻗어있지 않을까? 전화 받지 말걸. 왜 받았냐 진짜. 짬찌냐? 야 너 나랑 같은 날 집 가는 알동기 짬찌 새끼 아니야. 그렇게 노가리 까던 중에 B가 갑자기 속삭이듯 저에게 야 트수야 저 앞에 뭐 움직이는 거 안 보여? 내 눈에 보이는 거라곤 고장난 찌직거리는 피싱이 같은 가로등뿐인데 왜? 아니 저 가로등 불 꺼지기 전에 사람 형체 같은 게 잠깐 보였는데? 이 새벽에 멀어 죽겠는데 무섭기시니 개 뻥치지마. 그런데 그 순간 저도 저 앞에서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인가? 생각했는데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커다란 검은 덩어리 같은 형체가 움직이는 게 이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듯한 게 제 눈에 보였고요. 야 너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저쪽 계속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너 아저씨들한테 우리 매복 자리 좀 맡아달라 해.
B가 아저씨들을 깨우고 저와 B는 매복 지점을 나와서 아까 보였던 지점으로 갔습니다. 매복 지점을 나와서 목표 지점까지 대략 10m. 도착 후 LED를 비추니 저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 무선 반장님이 보였던 그 사진의 군의관. 저희는 순간 LED를 군의관에게 향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그 군의관도 저희를 번갈아가면서 보더라고요. 얼굴과 손은 나뭇가지에 찔리거나 긁힌 것 마냥 상처투성, 입고 있던 옷은 흙투성이. 군의관이 갑자기 저희를 바라보고 반대쪽으로 미친듯이 뛰더라고요. B는 경고 3회 그딴 거 없이 군의관을 향해 공포탄을 막 발사했고 뒤따라서 매복 지점에 작전 아저씨가 튀어나와서 같이 공포탄을 쏴주고 저희는 도망가는 방향을 향해서 LED를 비춘 상태로 핸드토키에 우전을 남겼죠. 당소 땡땡이를 알리고 당소측 인원 이명 거수자 확인했고 전파된 내용 사진 속 인물과 인상착이 일치하는 걸 확인했는데 이 무전을 듣고 있는 인간의 병력들은 당소 측으로 집행하라만다 인지하였는지? 아 인지하였다는구나. 아 귀소 측 이동 중이구나. 도착 예정 1분 이상이구나. 차를 타고 도착한 인원들은 저희 연대 수색중대 인원들과 저희 사단 수색대대 인원들이었고 저희가 가리킨 방향으로 먹잇감을 쫓는 맹수들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검문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렇게 20분 정도 흐르고 난 뒤 저희가 아까 군의관을 발견했던 지점에서 한 무리가 걸어와서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저희는 총을 그대로 겨눈 상태로 수화를 실시했습니다. 정지 손 대봐. 손으로 운전을 쏜다. 누구냐? 땡땡연대 정보통신중대 땡땡땡 소위 용문은 거수자 체포 진지 복귀 중. 신원 확인이 오버 앞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화를 실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중대 운용 소대장님이었고 그 뒤로 수색중대 아저씨들과 수색대대 아저씨들 사이에서 포박된 상태로 군의관이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07시가 다 되어서 생활관으로 복귀했고 주말 정기 외출 매박증을 승인해주시던 인사과 간부님께서 계시지 않아 당일 외출을 못 나가고 그 다음으로 미뤄졌죠. 저희 사정을 들으셨던 연대장님께서 상황 당일 휴가 출발자, 외출, 외박자 모두에게 휴가 2일씩 주셨고 그 군의관을 잡은 수색중대원들에게 3명은 휴가 4박 5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의관이 탈영이라고 주장했던 사단에서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군의관은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진 문제 때문에 탈영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해당 조사 과정에서 매번 휴가를 나갈 때마다 유흥업소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내용이 있는 등 정신교육 시간에 사단 헌병 수사관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맨날 유튜브로만 시청하다가 내 군생활은 뭐가 재밌는 일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글을 써봅니다. 아마 이 제목을 보면 보고님이 하이 땡땡이들 이거 일단 당나라 군대가 어딨어 당장 기무사나 헌병에 전화해야 돼 라고 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 부대는 서울 노른자 자리에 있는 사령부입니다. 지금은 그 땅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알고 있어요. 워낙 방대한 비밀 정보를 다루는 사령부다 보니 뭐 이쯤 얘기해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외출 외박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또라이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역한 지 10년 정도 지났으니 뭐 이야기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저희 부대는 주말에 여러 종교 활동이 가능한 부대였죠.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존재하는 사령부들은 모두 해당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종교 활동이 가능하지만 부대 근처에 이용 가능한 종교는 기독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대 바로 앞 관사에 교회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기타 종교들은 주말마다 국방부로 가서 종교 행사를 하고 복귀하는 형식이었죠. 위에 말씀드렸듯 주말마다 국방부 근처에 있는 여러 부대 병사들이 국방부로 주말마다 종교 행사를 위해 왔고 저희는 그때마다 종교 행사를 빼놓고 PC방을 다녔기 때문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녀? 인솔 간부도 없어? 저는 2등병 때부터 PC방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군번이 흔히 풀렸다고 하는 군번 중 하나인데 저희 생활관 총원이 20명이었는데 제가 2등병 때 상병장들이 16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제 맞선임은 저와 6개월 차이가 났으니 말이죠. 2병과 1병 때는 진짜 해로부 헬이었습니다. 사령부 특성상 근무가 굉장히 편한 편이었는데도 통신병이다 보니 부대 내 전화기 인터넷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죠. 대부분 부대가 그렇듯 몸이 편한 일일수록 내무 생활이 굉장히 빡센 그런 느낌의 부대였습니다. 뭐 부조리 조금만 이야기해본다면 상병 꺾이면 열애상병이라고 부르면서 생활관 업무 아무것도 안함. 총기 수입, 청소, 군화 닦기, 일광 건조, 빨래 등 원래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총기 수입은 해야지. 그럼 내 총을 다른 사람이 닦아? 1꺽부터 PX 노래방, 싸지방, 체단장, 플스방 이용 가능. 1꺽이 어떻게 체단장을 이용해? 우린 병장 때부터 썼는데? 부조리 없는데요? 복지 존나 좋은데? 상병부터 신발 걸터 앉아서 신기 가능. 우리는 1병 때까지 양말 서서 신어야 됐는데? 집합 후에 잠 안 재우기. 뭐 이 정도면 대충 어떤 분위기 있는지 아시리라 생각되네요. 걔 꿀부대인데요? 거의 파출부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선임분들이 거의 없더군요. 1병 말에 분대장을 달았으니 말이죠.
분대장은 좀 일찍 달았네. 내가 상병 때 달았는데. 제가 분대장을 인계받기로 결정된 2달 전, 저녁을 2달 앞둔 분대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평소에 사람 좋고 평판이 좋으신 분이라 저와도 사이가 좋고 굉장히 친한 선임이었기에 뭐 노래방이나 PX나 풀스방 가자고 해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교 행사를 가자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미션스쿨 출신입니다. 미션스쿨이 뭐야? 기독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지만 미션스쿨을 다닌 이유는 단 하나. 집과 5분 거리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이유 말고는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선임이 가자고 한 곳은 불교? 아니 제가 미션스쿨 출신인 거를 알고 무교인 것도 아는 선임이 왜 불교를 가자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주말에 굳이 국방부까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과 종교 행사하는 시간에 쉬고 싶었기에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분대장 임무 인수인계할 게 있으니까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종교 행사에 가서 분대장 임무를 인수인계한다는 거야.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라이네 라고 생각했죠. 가기는 싫었지만 곧 일병의 분대장을 해야 되는 저에게 분대장 임무가 굉장히 부담이기도 했고 다른 생활관 분대장한테도 짬이 안 돼서 분대장 잡아서 일도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었던 터라 알았다 가야겠다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덧 꿀같은 주말이 찾아왔고 저는 불교 행사에 간다고 당직실에 보고를 했죠. 저, 분대장, 병장 2명, 총 4명이었습니다. 저희 4명 이외에도 다른 대대 아저씨분들도 종교 행사 버스에 같이 탔죠. 물론 선탑자는 당직사관. 보통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소위, 중위, 대위 뭐 이런 식으로 선탑자가 함께 가죠. 뭐 가면 천주교 가시는 분들, 불교 가시는 분들, 원불교 가는 사람들 뭐 여러 종교 인원들이 있다 보니 국방부에 도착하면 당직사관은 가장 늦게 끝나는 종교 행사 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차에 모이라고 했고 차에서 운전병과 함께 자거나 뭐 시켜 먹거나 휴대폰 보거나 뭐 진짜 종교가 있어서 그 행사에 가거나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분대장을 따라 병장 2명과 함께 불교 행사장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오하열을 맞춰서 걸어가다 보니 불교라는 화살표 팻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길 따라가면 불교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팩 꺾는 겁니다. 궁금했던 저는 분대장님 이쪽 맞습니까? 아까 팻말이 저쪽이라고 되어 있었지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놈 진지한 표정으로 입 다물고 웃지 말고 표정 관리하고 잘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이 크다 보니 요리 갔다 조리 갔다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 아니 국방부 정문이 아닌 다른 문이 또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옆에 국방부 성당과 무슨 교회 건물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군인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다니는 곳이다 보니 문을 지키는 병사도 그냥 서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게 다였습니다. 뭐지? 하는 순간에 분대장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그 초병들을 지나쳤죠. 이게 뭐야? 타령인가?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영창 가는 건가? 뭐야 이거? 하면서 걸어가다 보니 사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각종 카페, PC방, 지하철역. 한편으론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출 외박 면회가 안 되는 곳이다 보니 이런 싸제 냄새를 맡으려면 휴가밖에 없었으니까요. 초병들이 안 보일 무렵 저는 분대장에게 다시 분대장님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 타령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분대장은 왜? 다시 들어갈까? 맥도날드 갔다가 PC방 갔다 올 거니까 그럼 너 혼자 들어가 하면서 너무 태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대장. 순간 벙찐 저는 분대장에게 이게 분대장님이 말한 인수인계입니까? 라고 하자 돌아온 대답은 절대 2등병은 안돼 1병도 안돼 네가 봤을 때 S급이나 A급 타령 안 할 놈 그리고 이상한 행동 안 할 놈으로 추려서 종종 바깥 구경 시켜주고 그래 라고 하길래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맛있는 햄버거 처먹고 PC방에서 대마시아를 외치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종교 행사를 핑계로 분대장과 짬찬 병사들 몇몇이 다닌 지가 3년 정도 됐다고 지금까지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가고자 할 때는 언제나 분대장이 필수로 가야 되고 분대장 없이는 가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국방부 근처다 보니 주말에 외출 외박하는 군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 또한 그들처럼 외박이나 외출 나왔거니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덧 상병 말이 되었지만 매주 주말마다 나가는 PC방과 싸제 음식이 길들여져 버렸고 재미나게 군생활했습니다. 재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썰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된다면 주말마다 PC방 가다가 걸린 썰 결국 걸렸네. 통신 담당관 전기톱으로 자기 다리 자른 썰 다둥이 통신 담당관의 은밀한 통화 엿들은 썰 등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떼떼땡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우선 이 글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이미 국방부에 신고가 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예. 혹시나 이걸로 꿀 빨고 계셨던 군인분들 계셨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그건 꿀이 아니라 불법 저지르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이 있는 위치와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 여러분들이 갇혀있고 그런 억압받고 있는 시스템의 굴타리 안에서 막 엄청 강압적으로 그런 사는 삶을 살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고 강제로 나오면 탈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서 신고 넣는 거니까 혹시나 너무 안 좋게 보지 말길 바래요. 이건 진짜 님들 걸리면 군생활 길게 하는 걸로 안 끝납니다. 이거 뭐 저번에 그 뭐야 원스타였나 투스타 자동차 트렁크에 타고서 맨날 타령해가지고 무슨 뭐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PC방 갔다가 다시 차 타고서 다시 복귀하고 뭐 그랬던 그 걔네 생각나네. 그 유튜브에 있어요. 제목이 뭐였더라? 장군차 훔친 썰이었나 뭐였지? 참 어질어질한 썰입니다 정말. 범죄를 이실직고 한 자백서. 자, 1편이 이전에 국방부 근처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서 타령을 했던 그분의 썰이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세요. 충격적이니까요. 때는 바야흐로 갓병장을 달고 열심히 주말마다 종교 행사를 핑계로 PC방에 신앙심을 키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주말, 친한 후임 3명과 PC방 누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국방부로 가는 버스에 그날도 몸을 실었죠. 그날도 아주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미로 같은 길을 지나 국방부의 뒷문인 쪽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쪽문을 지키는 병사들의 수가 2명이 아닌 4명이 된 겁니다. 뭐지 이 상황은? 이럴 리가 없는데 PC방에 대한 나의 신앙심이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하며 후임들과 성당에 가는 병사인 척 성당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쪽문 쪽의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앞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종교 행사를 빙자한 PC 느님을 접하는 병사들이 저희만이 아니었기에 다른 PC방 신도들 병사들이 실험체가 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눈치는 빠르다 근데. 역시나 다른 신자들도 쭈뼛쭈뼛 대충 눈치 까고 저희처럼 천주교의 신도라는 위장막을 쥐고 성당 앞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더군요. 그날따라 평소 때는 많이 보이지 않던 천주교 신자들이 아주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눈치 게임이 시작되었고 저 뒤에 나는 충실한 PC방교 신자야! 라는 냄새를 풍풍 풍기는 신자들이 눈치를 보는 저희들과 다르게 아주 당당하게 쪽문의 초병들에게 가더라고요. 쟤네들은 합법적 신자들인가? 라고 하는 순간 초병이 위풍당당한 그 병사들에게 말을 걸더군요. 멈추세요. 혹시 무슨 용무로 나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군요. 그러자 위풍당당한 병사 4명 중 분대장 견장을 달고 있던 분대장 병사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담당관님께서 종교 외출 다녀온다고 하니 철물점에 좀 다녀오라고 하셔서 철물점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당당하게 대답하길래 역시나 우리 신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초병 4명 중에 1명이 분대장에게 걸어가더니 너 소속 뭐야? 외출증 있어? 너한테 그 일 시킨 담당관 전화번호 대봐 라고 하는 겁니다. 견장을 보니 중사 부사관이었죠. 병장 땡땡땡 죄송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엿됐음을 감지한 PC방 신도들은 예비군 조기 퇴소보다 빠르게 성당 앞에 눈치 정보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분대장의 최후가 너무나 궁금했기에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켜보기로 했죠. 야! 헌병 불러와! 이 새끼들이 미쳤나 이거! 니네 선탑자 어딨어? 당장 불러와!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이 미쳐가지고 신성한 종교 행사는 참여를 안 하고 타령을 해? 설마 했는데 진짜 이런 새끼들이 있었네? 그 대사를 듣고 우리는 영험한 교주님을 손절하고 분대원들을 데리고 불교로 빤스런을 했죠. 매주 불교로 종교 행사를 참여했지만 딴짓을 하던 저희들은 절의 맨 뒤에 앉아서 어리버리타면서 앞사람 보고 따라하며 강제 개종당했습니다. 그 후 부대에 복귀해 후임들과 긴급회의에 들어갔고 3주간은 잠정 휴업을 하자라는 결론에 다다랐죠. 진짜 미친놈들이었습니다. 그거 그렇게 걸리는 걸 보고 그렇게 끌려가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도 PC느님을 끊지 못하는 이 광신도들을요. 어김없이 3주가 지났고 그날도 국방부로 출발. 다행히 그날 쪽문의 병사는 다시 2명이 되어 있었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죠. 성당 앞에서 노가리 까는 연기를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PC교의 새는 굉장히 약해졌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병사가 정말 많이 없어졌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린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긴장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사히 쪽문을 통과했고 사회의 냄새, 싸제의 냄새가 다시 또 우리를 반겨주었죠. 엄청난 희열과 함께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3주 만에 PC느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쾌재를 부르며 PC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날 때 우린 뒤로 돌아서 국방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PC방에 도착해서 결제를 하려는 순간 PC방 입구 바로 옆자리에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우리를 반겨주며 왔어? 가자? 뭐지 누구지? 뭔가 익숙한 얼굴인데 나에게 가자는 거지? 헌병인가? 기무사인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도중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 그렇습니다. 저희의 선탑자 당직 사관이었죠. 야 국방부에서 지침 내려왔더라고. 니네같이 종교행사 와서 뻘짓 하는 놈들 잡으라고. 가자 이 새끼들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부임들과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마냥 당직사관을 따라 국방부에 도착했고 이송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범죄자 호송버스에 올라타듯이요. 버스에 탄 우리를 향해 당직사관은 있는 욕 없는 욕 개쌍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머릿속은, 아니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젠 끝났구나. 영창 가나? 영창으로 끝날까? 군사재판소 가나? 육군 교도소 가나?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직사관은 우리를 신문하듯이 한 번이라도 PC방을 간 인원들을 전부 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모든 분대원들을 사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은 개뿔 다 불었습니다. 당직사관의 달콤한 혀로 육군 교도소보다는 영창 잠깐 다녀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기에 당직사관 따위가 무슨 결정 권한이 있어서 저런 딜을 하겠냐고 생각하실 테지만 그날 당직사령은 무려 우리 통신대장이었죠. 당직사관은 당직사령님의 통화를 하면서 우리를 신문했기에 그 딜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통신대장실로 모든 PC교신자들이 호출되었고 평소에 점잖으시던 통신대장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쌍욕을 시전하셨죠. 그럴만도 한 게 제가 PC교 포교한 인원은 생활관 20명 중 11명이었으니 11명 모두 영창이나 육군교도소를 보낸다면 당장 내일 업무 자체가 마비되니까요. 거기다 중령 진급심사 후 타부대로 전출을 앞두고 계셨으니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당직사령님이 우리 대장님이었다는 게, 그리고 그 진급심사를 앞두셨다는 게 정말 PC교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결과는 신자 전원 전역할 때까지 국방부 출입 금지, 대장 당직 시 부대 외곽 완전 군장 뺑뺑이로 마무리되었죠. 주말마다 완전 군장 뺑뺑이를 돌리고 싶어 하셨으나 큰 부대다 보니 보는 눈이 많았기에 본인 당직 시에만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식으로 보고가 들었으면 육군 교도소 다녀왔어야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은 꼭 하고 싶군요.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다. 재미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신 보건님 감사하고, 이 글이 또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다음 시리즈인 담당관이 자기 다리 자른 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전에 범죄를 일으킨 저는 범죄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영상을 유튜브에다 게시하자 댓글에 이런 글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개보건님, 보건님은 꿀 있는 대로 빠시고서 후임들은 꿀 못 빨게 신고를 하시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라고.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든 썰이 제 썰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가끔 그 댓글이나 이메일로 따지듯이 연락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막 쌍욕을 적으면서, 물론 다 회사 차원에서 다 처리하긴 했습니다만 좀 심하신 분들은 좀 처리를 했어요. 네가 군대 생활을 뭐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많은 썰들을 풀 수 있냐, 구라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번 썰의 말미에 이렇게 배명을 하고 갑니다. 요즘 틈틈이 썰랑썰레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역한 지 21년차 예비역입니다. 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4년여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특수부대에 계셨구나. 땡땡 사령부로 옮겨서 4년을 근무 전역하였습니다. 총 8년에 계셨네. 군복무 8년 7개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썰을 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지금은 이름이 바뀐 부대의 후배 장병들에게 연락이 올 듯하여 꿋꿋이 참다가 개보건님께서 구테타 썰을 이길 수 없다는 PD인지 작가인지의 멘트를 듣고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일, 부족한 기억에 의지하여 글을 남기니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세요. 때는 1997년 늦가을. 땡땡 부대로 옮겨온 후 책상에 앉아 각종 페이퍼들과 씨름을 하고 있던 중 강원도 양구 땡땡 사단으로 오부 합동 검열을 나간 땡 중령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주임님 특전사에서 있다 왔죠? 지금 좀 양구로 와줄 수 있겠습니까? 탈영병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양구에 있는 모 사단 헌병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양구는 정말로 고립된 지역이었죠.
양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양호를 건너는 양구대교와 인지로 연결되어 있는 춘천과 화천으로 연결되는 산악도로, 이렇게 딱 4곳을 막으면 나갈 곳이 전혀 없는 지역. 춘천으로 가는 길만 알고 있던 저에게 양구대교를 지나 헌병 초소 등의 지형을 숙지하고 와달라고 해서 지도를 구해가지고 양구대교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97년도에는 양구군으로, 여기 이 양구군으로 들어가는 길이 4개밖에 안 됐대요. 대단하죠? 이 밑에 춘천이 있는데, 그리고 춘천에서 올라오는 길 하나, 여기 양구대교 요거 건너서 오는 길 하나,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양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4개밖에 안 됐대요. 정말 험한 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1차 헌병 검문소, 이때 당시에는 버스, 화물차, 승용차 내부까지 다 검문했습니다. 양구대교 헌병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헌병 검문소에 있는 모든 장병은 얼타고 있는 상태. 모사단 헌병대로 가니 작은 키에 정말 어려 보이고 예쁘장한 일병이 포승줄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록을 보고는 정말 화들짝 놀랐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김땡땡 일병은 2달 전 우리나라 모든 사법기관과 정보기관 그리고 BH까지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던 무장 탈영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1997년 가을은 딱 1년 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고 15대선으로 인하여 어지러운 시기였죠. 강릉 사건 이후 전방지역 주요 거점을 주변으로 주기적으로 실탄을 소지해서 매복작전을 실시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와, 이거 공비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 실탄 메고서 매복작전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 민간은 모르지. 매복작전을 복귀한 부대는 김땡땡이 일병이 K201 한정, 실탄 60발 2탄창, 세열수류탄 1발을 소지한 채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4시간 동안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찾다가 상급 부대로 보고가 됐고 헌병대와 기무반장이 곧바로 김일병의 관물대를 뒤지던 중 관물대 종이에 가고 싶은 곳 종로구 4B 라고 썼다 지웠다 한 글씨를 찾아내고 이를 청와대로 해석한 수사관들은 곧바로 청와대, 육본, 국방부, 수방사, 경찰 등의 전파, 모사단 무장탈영병이 중무장을 하고서 청와대로 향하는 중이라는 보고로 전군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매복 복귀 후 위병소를 통과해서 중대 연병장까지 10여 분 사이에 사라진 것이어서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서 모사단 전병력이 동원되어 수사를 시작하였지만 2주가 지나도록 찾지 못하였고 이거는 혹시 월북한 게 아닐까, 월북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던 중 해당 부대 야외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며 야외 화장실을 비우던 중 모든 무장들이 그 야외 화장실에 다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 진돗개 하나는 해제되었고 해당 부대와 헌탈조, 당시에는 DP보다는 헌병 탈영병 체포조를 줄여서 헌탈조라고 불렀습니다. 헌탈조가 총 동원되어 찾기 시작했지만 한 달이 또 지났고 그 사이 연대장과 지휘라인은 보직 해임되고 2달이 되어갈 무렵 서울 집 앞에 대기하고 있던 헌탈조에 체포되어 헌병대로 압송대에 와 있었던 겁니다. 사건 당시 저 또한 동서울 터미널 등의 흔적을 찾는 데 주력했던 기억이 있어 잡힌 걸 알고 나니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전군을 떨게 한 이 친구, 너무나도 작고 여리게 보였던 병사여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죠. 그러던 중 잡았으면 됐지 굳이 현장 검증에 나를 왜 불렀지라고 생각돼서 땡중령에게 물어보니 조그만 수첩을 넘겨주며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김일병을 데리고 동선을 기록한 수첩을 보며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녀석 탈영 후 2주 동안, 그러니까 부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양구 여기 안에 있겠죠. 그 부대 내에서 2주 동안 있으면서 병력이 빠지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식량을 조달하고 은신해 있던 중 병력이 중무장을 해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양구 선착장이라는 데 가서 소양호를 따라서 일주일을 더 이동하여 양구대교, 와, 양구 선착장에서 거꾸로 반대로 돌아왔군요. 이쪽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나 보네. 양구대교를 만나서 양구대교에 이제 헌병대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밤에 수영을 하려다가 여기를 수영해서 건너려다가 포기했대. 이게 폭이 몇 미터야? 상류로 가면 300m 정도 되고 다리가 보이는 산에 숨어서 이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서치라이트 회전 시간, 근무 교대 시간 등을 확인하였고 이 틀은 다리 중간까지 이동했지만 중도 포기하여 검정 차양막을 뒤집어 쓰고 포복으로 이동하였으며 3일차에 돌파 성공. 와, 다리가 내다 보이는 산에서 중턱에서 다리를 계속 보면서 서치라이트 텀
그리고 교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 양구대교 옆으로 지나갔는지 뭐 어디로 지나갔다는지 모르겠는데 양구대교 위를 통과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양구대교 밑으로 통과했다는 건가요? 밤에 차양막을 뒤집어쓰고 포복으로 이동했나? 와 그런갑다. 야 양구대교 검문소 양쪽으로 헌병대 검문소가 있는데 이걸 돌파했단 말이야? 이후 도로를 따라 야간에만 이동하여 차량이 나타나면 옆으로 엎드려서 은폐하고 이동. 조금 의심스럽다 싶은 곳은 무조건 대기. 확인 후 이동. 이렇게 50일 만에 홍천에 도착했습니다. 자 대충 이 양구에서 양구 선착장으로 왔고 그리고 양구대교를 지나서 그 다음에 50일 만에 쭉 내려와서 홍천에 도착. 30km를 50일 동안 오려면 하루에 한 600m, 700m 정도밖에 전진 안 했네. 와, 씨, 이거 뭐 엄청 조심하면서 지나갔네. 새벽에 땡땡고등학교에 침입하여 교복을 훔친 다음 아침 인근에 주택에 침입하여 밥을 훔쳐먹다가 집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치고 연락처와 집 주소를 다 적어주고 5만원을 빌림. 아주머니가 다 해진 군복과 거지몰골을 한 병사를 보면서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나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너무 착해서 부대로 복귀하라고 설득하던 중 아저씨가 일어나가지고 나오면서 다시 도주. 신고를 반대하는 아주머니와 신고해야 한다는 아저씨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30분 만에 112에 신고. 홍천지역 경찰과 모 사단 비상, 신원미상의 군복 차린 병사 발견. 모 사단 탈영병 추정으로 보고 후 검문을 강화하였으나 찾지 못함. 이후 김일병은 주택에서 나와서 강으로 도주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세면 후 교복으로 환복. 작고 여성스러운 몰골을 하고 있던 김일병은 수염이 거의 안 나 버스 터미널에서 헌병들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지나칠 정도였음. 그리고 홍천에서 드디어 버스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 이때 헌병들이 또 지나쳤대요. 그렇게 집으로 향하고 집 주변에 헌탈조가 있음을 알았지만 집에서 나오는 어머니를 보고서 곧바로 뛰어가다가 헌탈조에 잡힘.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랬을까. 이 녀석을 데리고 5일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정말 난놈이다 싶었습니다. 자신을 찾던 수많은 경찰과 군 정보기관을 따돌린 놀라운 침투 능력에 헌병수사관은 특전사로 보내야 한다 하고 북으로 보내야 된다는 등 정말 믿을 수 없는 침투 능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부대장이 보직 해임되는 등 워낙 이슈가 커서 청와대 등에도 경과보고를 기다리는 중이라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었고 해당 부대 법무장교는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장은 집행유예로 선처. 본인이 다시 군복무를 희망하여 군복무를 성실히 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일병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당시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가 일상이었던 시절이었고 아파서 일을 쉬게 되었다는 휴가에서도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전해 듣고 탈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김일병을 데리고 있던 5일간 함께했던 헌병 수사관도 저도 김일병이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르고 밝은 병사였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성실히 살아가고 있을 김땡땡 일병 응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군 전역 후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지내다 보니 내용도 전개도 엉망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일병이 가고 싶었던 종로 4B는 미술대학에 지나가지 못했던 김일병이 4B 연필을 사고 싶었고 막연히 종로에 미술품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적어놓았다가 선임이 볼까 지웠다고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강릉 무장공비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조국을 지키는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라고 프리다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어쨌든 무장 탈영을 한 거는 잘못되었으나 약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가 걱정돼서 탈영을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가기 위한 저 여정이 참 너무 짠하네요. 저번에 유튜브 영상 중에 5.13 헐크 주임원사 이야기를 쓴 시청자예요. 재미없는 글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글의 마지막에 적어놓았던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부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지냈던 부대는 예비군 훈련을 하는 부대로서 학생, 동원, 동미참, 작계 등 모든 예비군 훈련을 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저는 그때 PRI 조교였는데 말이 조교지 그냥 빨리 끝내자고 싫은 소리 듣는 서비스 직원이었죠. 교관이 없었거든요. 교관이 없는데 조교가 PRI를 한다? 누가 말을 들어. 야 조교야 나 좀 누워있을 테니까 다 끝나면 깨워라 이러고 있지. 그리고 빡세게 훈련하면은 빡세게 훈련한다고 민원넣고 풀어놓으면은 너무 풀어놨다고 민원넣고 그런 패턴의 연속.
그리고 제가 지냈던 생활관은 다른 부대 생활관들은 잘 모르겠지만 2개 중대를 같이 사용했던 생활관이었습니다. 생활관에 2개 중대가 같이 있다고요? 몇 명이야 그러면? 그렇게 같은 중대처럼 친하게 지내면서도 서로 적당하게 선을 지키면서 그런 생활을 지속해 나갔죠. 이번엔 같이 생활관에 있었던 땡중대 김병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가 전입 왔을 때 이미 아버지 군번이었으며 아버지 군번이면 뭔가 더 잘해준다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중대고 접촉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딱히 저에게 그런 건 없었죠. 아버지 군번이면은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 1년 정도 차이 나는? 군생활 한 반 정도 차이 나는? A to Z로 봤을 때 2년이었을 땐 1년 차이인데 요즘에는 몇 년 차이가 아버지 군번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동기생활관이라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김일병은 뭔가 사람은 착한데 일을 잘 못해서인가 하여튼 뭐 서로 싸웠나 그래가지고 같은 중대원끼리 사이가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제가 1병 때고 김병장은 저녁이 3일 남은 병장. 때는 취침시간. 생활관에서 곤히 자고 있는 저는 갑자기 어두워진 조명이 켜지고 병사들은 뭐지 하면서 한두 명씩 일어나게 되고 문 앞이 엄청나게 긴장하게 서있는 당직사령을 보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야 김병장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없네. 어디 갔지? 야 김병장이 없어졌다. 부대 샅샅이 뒤져봐. 그렇게 저희 부대원들은 총동원되어 온갖 부대를 샅샅이 찾게 되었죠. 그리고 김병장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게 김병장은 위병조장이었고 저녁 시간대를 끝내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위병소 관리하는 키를 안 주고 그냥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걸 또 꽤 뒤늦게 알아챈 근무자가 급하게 전화로 지휘통제실에 연락해서 김병장에게 키 좀 달라고 하라고 전달하려고 했는데 자고 있는 김병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동안 부대를 뒤져서 김병장이 없는 걸 알게 된 당직사령은 이건 탈영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고 퇴근한 부대 간부들 전부 줄줄이 출동시키면서 나중에는 결국 대대장님까지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부대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간부들은 체력 좋은 간부 1명과 병사 몇 명을 데리고 수색조를 만들게 하여 일단 얘가 저녁 3일 남았는데 멀리는 안 갔을 거라는 추측을 하여 주변 PC방을 뒤지게 했죠. 그리고 2시간 뒤 부대 근처 PC방에서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고 저희는 생활관에서 취침을 하게 되었지만 김병장은 간부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새벽 내내 진술서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고 점호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저녁 근무를 끝낸 김병장은 지휘통제실로 복귀를 하고 부대관리 열쇠함에 총기함 열쇠를 꺼내고 총기를 넣어야 되는데 총기함 열쇠를 꺼내면서 부대에서 거의 신경 안 쓰는 부대 뒷문 열쇠를 같이 가져간 겁니다. 그렇게 상의는 흰티, 하의는 사제 트레이닝복, 신발은 삼색 슬리퍼를 질질 끌고 PC방에 도착한 그는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네요. 얘기를 들은 중대원들은 참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죠. 바로 다음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저희 중대와 땡중대는 만창을 예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3박 4일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병장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 다른 사단의 사단장이셨고 김병장의 탈영은 계획적 탈영이 아닌 부대가 힘들어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탈영된 걸로 해가지고 게다가 초범인 걸로 결판이 났는데 다른 선임들은 저건 하는 꼬라지 보니 한 번만 한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바로 그날 영창으로 보내졌고 김병장은 영창에 입창한 그 부대에서 전역하게 되었고 그날 더블백과 매트만 쓸쓸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영창 갔다 오면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영창이 군생활에 포함이 돼요? 이 글이 또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설마 너보다 더 패급이 오겠냐? 했는데 정말 온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크로스 악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전역을 했지? 아마 3일이 아니라 거기서 뭐 그냥 좀 있다가 뭐 외출 같은 거 끊어줘서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나가버렸나 보네. 뭐 사단장이 그 뒷빼면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뭘. 그냥 뭐 집에서 다닐 수도 있을걸? 제가 봤을 때도 복귀 안 시키고 그냥 그 만찬 갔던 그 부대에서 남은 휴가 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휴가 쓰고 그냥 거기서 전역시킨 것 같아요. 에휴 사단장 뒷빼면 뭐 장난 아니지. 제가 군생활하면서 정말 신기한 군생활하는 사람 한 명 알고 있었는데 뒷배가 없어.
그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병사인데 나보다 한 10개월 선임이었어. 뭘로 먹고 사냐? 골프. 테니스하고 골프를 치는데 부대 내 대대 내에서는 테니스를 쳐주고 사단, 군단 이런 데 올라가서는 골프 강습시켜주는 거야. 그 알고 보니까 프로 자격증 직전까지 딴 그런 준 프로였어. 준 프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골프 그 레슨 해주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군 생활을 거의 안 하고 맨날 A급 입고 얼굴에 여드름 엄청 많았거든. 근데 진짜 옷깃에 그 여드름 그 흉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묻어 있어. 항상 깔끔하게 하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A급도 2벌이고 맨날 골프 치러 다녀. 맨날. 한 번은 그 사람을 그 저 사령부로 태워다 주는 그 차를 운행한 적도 있었어. 누가 오라 그랬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뭐 어른들이 옛날에 뭐 기술 배워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군대에서 제일 짱은, 군대도 아니고 평생 살면서 제일 짱은 운동인데, 조금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골프고, 그냥 진짜 친화력 개쩔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축구가 짱입니다. 뭐 농구가 짱이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농구는 사실 고등학교 때쯤 많이 하기 시작하고, 왜냐면 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키나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하기는 약간 버거워요. 고등학교 때 정도 되면서 이제 근력이라든지 이제 뼈들이 좀 탄탄해지고 좀 길어지면서 농구하기 좀 편해지거든. 그래서 재밌지. 농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유행인데, 축구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발로 하는 거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난리죠. 그래서 축구를 좀 할 줄 알면은 군대 가서도 좀 생활이 핀다. 피파요. 피파. 오늘은 경찰이 찾고 있었던 지명수배 강도 마투임을 잡은 이야기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92군번입니다. 나이는 비밀. 정말 뜨겁고 더웠던 여름 어느 날, 저는 병장의 삶을 살고 싶었으나 꼬이다 못해 풀 수 없던 군번으로 인해 병장 때도 선임은 10명이 넘었고, 와 진짜 꼬였다. 병장인데 위에 10명 있어. 근데 그때 말년 때도 맞선임이 3명이었고 그분들은 좋은 형들로 지금도 아직 연락합니다. 무료한 군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중대장이 각 소대 최선임 10명을 소집합니다. 각 중대 소대 막내들이 최선임들 찾는다고 충성마트 PX부터 해가지고 족구장 뒷산까지 열심히 찾아 돌아다녔고, 저도 병장이다 보니 흡연실 컨테이너 천장에 박혀서 짱 박혀 있었는데, 흡연실 컨테이너 천장에 박혀 있는 게 뭐죠?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계셨다는 건가? 하늘 쳐다보면서? 막내들이 찾다 결국 못 찾아가지고 인사계 보급관에게 개 털렸는지 대대 방송이 울립니다. 각 소대의 최선임들은 전부 중대장실로 집합. 마지막으로 오는 새끼 영창 보낸다. 인사계는 진짜 개빡쳐 있었고, 저와 선임들은 방송을 듣자마자 중대장실로 빛의 속도로 집합했죠. 중대장실로 들어간 저희를 바라보는 중대장과 인사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저희를 멍하니 보더니 입을 여는 겁니다. 야, 우리가 누구냐? 우리 뭐하는 군인이냐? 저희는 뭔 개소리인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인사계가 옆에 있던 중대장이 갑자기 소리를 빡 지르는 겁니다. 아이 개X야! 인사계님께서 여쭤보시잖아.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뭐하는 군인이냐? 이 X들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저희 헌병입니다! 라고 말했고, 조용히 중대장을 보고 있던 인사계는 우린 헌병이야. 그럼 타령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저희한테 물었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왜냐? 타령병이 입창을 수시로 확인하나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은 처음이라 너무나 조용하게 있었고, 한 10초 20초 지났나요? 조용해진 중대장실 문이 발칵 열리더니 1소대 선임하사가 박차고 들어와 땡땡땡에 있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중대장은 너네 다 연병장으로 집합해 라는 말과 함께 저희는 후다닥 연병장으로 뛰어나갔고, 인사계가 담배나 하나 피자면서 말을 꺼냈는데 저희는 담배를 태우며 인사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사계 보급관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어쩐지 왜 보이지 않는지 몰랐던 군번 최고참의 행방불명 사유를 알게 되었죠. 때는 막내와 마리아와 03시 영창근무 선언 중 마리아를 진압봉으로 폭행해서 영창을 유유히 나와, 마리아가 뭐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선은 읽을게요. 마리아를 진압봉으로 폭행하고 영창을 유유히 나와 위병소 근무자들을 폭행한 뒤 갑자기 도주. 에? 이 미친놈이 선임을 폭행해? 라면서 분노 게이지가 상승했죠. 최선임이었던 그분은 턱뼈와 광대뼈가 부서져서 턱을 못 다물어 지금도 몸에 장애를 안고 살고 계십니다. 야, 뭘로 팼길래? 진압봉으로 팼는데 이게 턱이 이렇게까지 부서져? 저희는 이 미친놈을 죽여버릴 각오로 다찌를 탔고 땡땡땡 시내로 향했고, 각 PC방과 노래방, 찜질방 등을 다 헤집고 다녔죠.
왜냐? 이 마리아는 때리지도 화를 내지도 찔부리지도 않는 천사 중에 개천사였고 중대에 후임이 들어오면 충성마트에 데려가서 라면과 냉동을 사줄 만큼 착한 선임이었거든요. 아, 선임 별명이 마리아였나봐요. 너무 착해서. 그렇게 수색한 지 2-3시간? 무전이 옵니다. 땡땡동 어디 공중화장실에서 발견했다고요? 당시 제가 있던 동네에서 땡땡까지 뛰면 3분 내에 갈 수 있는 곳이라 찢어버리겠다라며 열심히 뛰어가서 그 미친놈을 보니 저는 그 미친놈을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무복은 어디 있는지, 분화는 어디 있는지, 안경도 심지어 속옷도 없는 그 놈은 대변칸 안에서 쭈그려서 울고 있는 겁니다. 완전 알몸으로요. 그 미친놈을 보니 화는 났는데 병장이 되고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던 저는 쭈그려 울고 있는 그놈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야, 왜 그랬냐? 라고 묻자 이 미친놈이 말합니다. PC방 가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게 다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죽이고 싶었으나 어디서 굴렀는지 얼굴부터 다리까지 흙투성이에 상처가 있는 놈을 보니 측은지심이 들더라고요. 제 야상과 선임 야상으로 상하체를 가리고 같이 차량에 태워서 저희 근무처 영창에 처박아 놓고 그 새끼 관물대에 속옷과 활동복권에서 영창 내부로 집어던지고서 철장 앞에서 그 새끼한테 말했습니다. 너가 왜 최선임을 때리고 네가 왜 타령했는지 난 관심 없어. 네가 나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근데 네가 퇴창하면 난 너를 안 때릴 수가 없다. 도대체 그 착한 마리아 선임한테 왜 그랬냐. 저희는 아무리 실수를 해도 본인이 맞아도 갈구지 않았던 그 최고참을 마리아라고 불렀죠.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죄송합니다만 연발하는 그놈을 보고 저는 일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놈이 이 자리에서 피하고자만 한다는 거를 느껴버렸죠.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착한 선임을 건든 거는 우리 전체를 건든 거나 다름이 없어. 너는 앞으로 열애야. 열애라는 말을 듣고 그 새끼는 흠칫 놀라고 또 찔찔 짜기 시작합니다. 열애는 만약에 제가 중간점인데 뭐 큰 예를 들어서 송원술이라든지 상급부대의 선임을 찌르면 그걸 선임들이 알게 되면 열애라는 걸 시키는데 오늘 전입한 막내라도 열애에겐 반말과 욕설 폭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애가 전역할 때도 없는 사람 취급이죠. 정상 인원이 전역하게 되면 모포말이라던가 임진강을 불러주죠. 그놈이 퇴창한 후 저희 중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역 전까지 쓰레기 취급받던 후임들에게 맞고 욕먹고 선임들은 말을 할 것도 없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다가 전역 후 경찰에게 인계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놈은 사회에 있을 때도 동네에서 생 쓰레기였고 금품갈취에 별별 악질 범죄자라서 전역과 동시에 그곳으로 끌려갔다 하더라고요. 아니 군대에 있을 때 전역할 때까지 기다렸다 끌고 가요? 모포마리는 전역하는 인원들 군생활 잘했으면 선임하사라든가 정말 잘했으면 중대장도 와서 때리고 BQ와 데려와서 한잔하고 축하하면서 보냈습니다. 임진강은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강이 흐르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팬다는 건데 주로 후임들이 팹니다. 군생활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만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썰부터는 부사관 합격 후 이후 썰이 되겠네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카페나 유튜브 잘 못 가고 못 시청하고 있는데 보건님 생신 축하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라고 유튜브 보고 왔어요 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스. PC방 가고 싶다고 선임을 턱주가리를 날려서 기절을 시켜놓고서 나가가지고 PC방 간 게 말이 되나? 92년도 군번이시면 병장 때쯤에 3년 군생활 하셨을 테니까 95년도에 PC방. 제가 PC방이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전국에서 PC방 생기자마자 바로 다닌 사람 중 하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녔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97년도에 했으니까 중1 때 97년도였고 95년도면 PC방 이제 막 나왔을 때네. 그때 PC방은 참 열악했는데 책상들이 이런 사무실용 책상 갖다 놓고 모니터 그 왕모니터 있잖아요. 브라운관 모니터 그거 이만한 걸로 앞뒤로 막 한 45cm, 50cm씩 먹는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거기 앉아 컴퓨터 바로 옆에 이렇게 본체 있어가지고 막 본체 열기 느껴지고. 지금은 PC방들이 요즘엔 뭐 카페 분위기가 됐지만 그 이전에는 너무 막 엄청 어두웠잖아요. 아주 초창기의 PC방들은 카페도 아니고 뭐 어둡고 그러지도 않고 쌩 그냥 사무실 같았어요. 이렇게 형광등 밝혀놓고 사무실에 의자 책상 갖다 놓고 컴퓨터만 쭉 갖다 놓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둡고 담배 냄새 나고 이런 거는 그 이후로 한 1-2년 정도 더 뒤에 데몰리션이라는 노래방이라고 있는데 에얼리언들 막 이렇게 집어넣고 내부에 막 에얼리언 그 기지처럼 만들어 놓고 저그 챔버처럼 만들어 놓고 막 그런 노래방이 있었는데 그런 노래방류들이 막 나오고 세기말 때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우레탄이나 폼으로 만든 그런 것들. 그래서 특이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때 이제 PC방들이 많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지. 쫙 조도 쫙 내리고 어두워지고 안에서는 담배 필 수 있으니까 막 찌린내 막 나고. 그러기 전에는 PC방이 95년도 이때 초반에 정말 그냥 사무실 같은데 그런 데 있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밤샘한다고. PC방 밤샘도 비쌌어. 12,000원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한 달 동안 이래저래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친구들이랑 가서 그 밤샘하고 그랬었는데 애기들 밤샘에도 제재가 없었어. 그로부터 한 3년 뒤 그때 이제 청소년들은 12시 이후에는 PC방에 있을 수 없다라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2시 넘으면은 다 집으로 보내고 그러지. 10시였나? 12시였나? 그때 당시에 PC방 가면은 제가 했던 거 기억나는 거는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토탈 어나일레이션, 레인보우 식스. 레인보우 식스는 근데 중학교 때 대사했고 초등학교 때는 거의 스타크래프트하고 토탈 어나일레이션인가 그 두 개 했던 걸로 기억해요.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바람의 나라 이런 거예요. 아무튼 갑자기 말이 길어졌네. 아마 이거 지금 유튜브 보고 왔어요님께서 글 쓰신 거에 여러 가지 이제 오류들이 있으니까 이제 댓글에다가 좀 공격적으로 댓글을 많이 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년 전 일이고 하니까 작은 그런 오류들은 있을 수 있겠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시면은 좋겠고요. 너무 팩트 그 체크한다고 주작이다 뭐다 이래서 막 팩트 체크한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냥 이야기가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긴 뉴스가 아니니까요. 그죠?